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복수초는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노란 꽃을 보여주면서 예쁜 봄의 시작을 알려주는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복수초라는 제목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복수초, 권성은. 쉿, 칼바람 속 봄을 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너무 이른 꽃잎으로는 봄을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지만 봄의 맨 앞자리에 샛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는 일. 그 일 하나로 겨우내 잡혔던 초록 하늘을 펼치는 일. 초록은 제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스스로를 옮기지 못해도 꽃망울 속에서 터진 봄은 눈빛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옮기지. 오늘도 정말 많은 봄꽃과 겨울 야생화들 함께 왔습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장미행초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인데요. 늦겨울 그리고 초봄에 앵초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양지 반그늘 모두 잘 자라나는 장미행초는요. 돌보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야생화 특유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앵초는요, 산과 들 그리고 물가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습지에서 잘 성장하는 특성도 있죠. 밖에서도 잘 자라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해서 키워도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야생화인데도 키우기 쉽고 번식력도 좋아서 정원이나 베란다 곳곳에 식재하고 봄에 예쁜 꽃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 정원 꾸미실 때에는요, 이러한 식물들은요, 땅이 녹을 즈음 식재해 주시는 게 식물도 좋고 사람도 좋습니다. 화면에 운간초 나가고 있습니다. 운간초는요, 천상초라고도 불리면서 고산지대에서 온 식물입니다. 생명력 강하죠. 다음 식물은 데이지입니다. 데이지 빨간 계열과 하얀 계열이 있는데요. 아름답죠? 원산지는요, 다년생으로 봄을 알리는 꽃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샤스타 데이지, 잉글리시 데이지 등등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이렇게 올해의 첫 데이지도 정말 예쁩니다. 양지, 직사, 광선에서도 무리 없이 아주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추위에도 강한 편에 속합니다.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물 마르지 않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도 크게 가리지 않는 식물에 속하죠. 데이지, 다음 보여드릴 데이지를 닮은 듯 다른 마가렛입니다. 마가렛 종류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새로운 신품종도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화과에 속하고요.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여줍니다. 양지 바른 공간 좋아하고요. 물은요, 너무나 습하지 않게만 겨울철에는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갈이는요, 꼭 보시고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월동은요, 5도 이상에서 월동 가능합니다. 마가렛은요, 기본적으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이건 사실 모든 식물에게 해당하는 식물 내용이죠. 마가렛 꽃이 튼튼하고 예쁘게 색이 잘 발현되려면 햇빛, 광량을 적절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흙은 물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잎이 힘 없이 늘어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때 주셔도 딱 좋습니다. 꽃을 지금부터 봄철 내내 보시다가요, 여름에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마철에는 역시 물 주는 횟수를 확실히 줄여주시고요. 또 장마 전에 2분의 1 정도 남기고 가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수영 잡기 좋더라고요. 너무 고온의 온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반그늘의 화분 옮겨주셔도 딱 좋습니다. 이러한 장마철, 여름철에는요, 바람이 아주 잘 통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죠. 선선한 가을 오게 되면 다시 양지 바른 곳에 화분 놓아 주시면서 쑥쑥 자라나는 예쁜 꽃을 감상해 주시면 되죠. 가을 오면 옷걸음 조금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알갱이 비료는요, 흙의 소량으로 파묻어주는 느낌 괜찮습니다. 겨울에는요, 밖에서 월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란다 등 실내 온도가 5도 이상인 공간에서 지금처럼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로단 세멈입니다. 사계절 내내 상록인 아이인데요. 꽃이 매우 화사한 느낌 가지고 있죠. 은엽빛깔의 눈꽃이 떨어진 듯 줄기와 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얀색 꽃은요 매우 큼직한 느낌으로 있습니다. 꽃망울이도 맺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쁜 꽃을 계속해서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를 닮은 듯 꽃이 매우 큼지막하죠. 그 옆에 또 하나의 은엽빛깔 잎을 보여주고 있는 가자니아입니다. 가자니아는요 이렇게 뾰족한 잎장 끝이 특징인데요. 뾰족뾰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매우 이국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날이 어두워지면 꽃잎을 닫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다음날 아침 햇빛이 활짝 비춰지면 다시 활짝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의 국화를 닮은 듯한 노란 꽃과 은엽빛깔 줄기와 잎이 예쁘죠. 톱니 모양으로 생긴 섬세한 잎이 조화를 또 이루는 것이 유리오프스입니다. 그 옆에 호주메아도 길쭉길쭉 줄기 뻗어 올리고 있는데요. 뾰족뾰족한 잎장이 특징인데요. 호주메아는 꽃의 크기가 작고 잎의 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작고 그 모양이 바늘을 닮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메아의 꿀은요 인기가 정말 많은 꿀입니다. 마누카 꿀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호주메아와 유리오프스를 함께 보니까 길쭉길쭉한 수영이 매우 도드라집니다. 다음 식물은 비덴스입니다. 비덴스는 꽃이 있는 시기가 훨씬 많은 식물이죠. 이러한 시기에도 꽃이 있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도 꽃이 계속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어서 매우 좋습니다. 진 꽃은 잘라주시면 다음에 더 풍성한 예쁜 꽃을 보여주죠. 투톤 비덴스는 이렇게 정열적이고 화려한 꽃을 보여줍니다. 잎을 자세히 보면 약간 쑥갓처럼 보이기도 하고 매우 귀여운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별 모양의 꽃입니다. 비덴스는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조량이 풍부한 공간에서 잘 성장하죠. 그 뒤에 사계소국 보여주겠습니다. 사계소국 매우 진한 분홍빛깔 그리고 약간의 보라빛깔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계소국은요 연준, 푸른 잎을 유지해주고요. 건조한 시기 동안에도 수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식물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연중 예쁜 느낌을 보실 수 있는 식물이죠. 이제는요 수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원의 수국은요 댄스파티 수국, 별수국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분홍 색상의 분홍별 수국이 12cm 포트에 있고요. 푸른 빛깔 을 보여주는 푸른빛 수국은요 10cm에 들어있습니다. 두 수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관리를 해주셔야지 예쁜 꽃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겠습니다. 같이 다양한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이지만 여러 송이의 꽃이 한데 모여서 피어나는 것이 수국만의 매력이죠. 다음 식물은 불꽃철쭉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불꽃처럼 빛나게 피어난다는 뜻이죠. 반 그늘에서도 잘 성장을 합니다. 여름철에 직사 광선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망울이 많이 생성되고 있죠. 다음 식물 라넌큘러스입니다. 연못 습지에서 잘 자라서 라틴어로 개구리를 뜻하는 라이나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끈미끈한 개구리 서식지에서 자랐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꽃은요 너무나 예쁘고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종이로 겹쳐 놓은 것 같은 예쁜 모습 때문에 꽃다발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보로니아입니다. 보로니아 그 중에서도 루비 색감의 색이 정말 예쁜 루비 보로니아 되겠습니다. 양지 식물로 햇빛 좋아하고요. 1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 중품입니다. 꽃망울이 정말 많이 맺혀 있고 줄기도 튼튼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화사한 루비 색상 좋아하신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될 식물 되겠습니다. 추위에도 강한 편이고 생명력도 강한 식물입니다. 줄기 마름 없이 예쁘게 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홍천조인데요.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홍천조 명자나무이죠. 추위에 강해서 키우기도 쉽고요. 수영 예뻐서 분재로도 활용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홍천조 나무 꽃 색상이 정말 예쁘고 눈에 들어옵니다. 동백을 닮은 듯 다른 명자나무인데요. 꽃을 피우고 또 열매도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거름주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거름은요 한 번 정도 20배로 희석해서 주시면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보다 약간 더 깊게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보다는 땅도 높고 하는 봄 계절에 식재를 해주시면 정말 튼튼하게 자라다가 다음 해부터 무리 없이 월동을 하는 나무입니다. 다음 식물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겹꽃의 크리스마스 로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화이트인데 홑꽃도 이렇게나 화려하고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얀 색상이 깨끗하고 청초하며 단아한 느낌까지 주죠. 꽃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꽃망울도 안쪽에 줄기 사이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한 식물이죠. 그늘에서부터 완전 반그늘까지도 잘 성장을 하는 식물인데요. 잘 배수가 되는 중성 알카리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꽃대가 쭉 뻗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아담한 듯 화분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수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왁스 플라워입니다. 호주 출신의 작은 나무로 왁스로 만든 하얀 꽃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바늘같이 가느다란 잎과 꽃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꽃은요, 은은한 향기도 나고 잎에서도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나타납니다. 호주 서부 혹은 남서부의 건조한 지역 출신입니다. 비슷한 기후를 지닌 지역에서 꽃이 오래갈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리가 없이도 잘 살아남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건조에도 강한 습하게 관리하면 안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토분에 식재를 해두었더니 예쁘기도 하고 잘 살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국화과의 데르모르입니다. 꽃은 국화를 닮았지만 잎은요, 자세히 보면 국화와 다른 모습 가지고 있죠. 때문에 예쁜 잎들 사이로 쭉 뻗은 꽃대가 데모르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가습은요, 주의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국화들보다 잎의 질감이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은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게 되면 꽃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햇빛을 참 좋아하는 데모르인데요. 밝은 곳에서 키우는데 데모르는요, 꽃봉오리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예쁜 꽃을 활짝 피워줍니다. 데모르는요, 꽃이 피었다가 활짝 피면서 꽃잎이 점점 색상이 약간씩 변화하는데 이거 바라보는 것도 참 예쁜 식물이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물망초 되겠습니다. 물망초 꿀풀목 지치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애절한 꽃말을 가지고 있죠. 원산지는 유럽이고요. 색상은 다양한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5월의 탄생화이기도 합니다. 뿌리에서 모여 나온 잎에는요, 털이 있고 긴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작고 예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너무 뜨거운 한여름의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는 게 좋죠. 직사광선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잎끝이 갈변하게 되면서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창가, 베란다가 좋은 식물입니다. 간접강을 선호하는 물망초 되겠죠. 건조보다는 습한 것을 좋아하는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물주기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습한 것을 좋아하지만 자주 물 주기보다는 한 번 주실 때 충분히 준다는 느낌으로 주고 나서는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과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너도 부축꽃입니다. 너도 부축꽃은요, 아르메니아라고도 불리죠. 아르메니아의 원산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영국에서는 바닷가에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갯 질경이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아르메니아는요, 부추와는 거리가 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들어올 때 잎이 부추를 닮았다고 해서 너도 부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도 부축꽃은요, 작년부터 정말 인기 많았던 식물이죠. 작년에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포기가 많이 좋아져서 포기 나누기로 번식도 시키시다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에리카입니다. 에리카는요, 12cm 플라스틱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쁜 꽃망울이 정말 많이 달려있는 이국적인 느낌의 식물 되겠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매우 강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앵초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5cm 보트에 담겨있는 중품이고요. 밥도 풍성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중품 앵초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되겠죠. 골드 앵초는 이렇게 쨍하고 진한 느낌의 노란색 꽃을 겹꽃으로 풍성하게 피워주는 앵초입니다. 다음 앵초 역시 색상이 정말 화려하죠. 겹꽃으로 피어나는 앵초 특유의 화려함이 있습니다. 또 앵초는요, 키가 완전히 크게 자라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단에서든 어떤 화분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향긋하고 풍성한 겹꽃이 피어나는 것이 지금 보여드린 앵초 시리즈의 특징 되겠습니다. 앵초는요, 하나하나의 특성이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가 더불어서 내한성이 좋아서 중부지방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받으셔서 바로 그냥 추운 외부에 두시지는 마시고 안에서 키우시다가 봄이 오면 밖에서 키우시고 식재를 해주시면 그 다음 해부터 무리 없이 아주 활동을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겹겹이 쌓여가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품종에 따라서 지금부터 3월, 4월까지 개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시리즈들은요, 20cm 이내로 자라나면 소형종 되겠습니다. 작은 정원과 화분에도 적합한 식물 되겠죠. 15cm 성장폭과 높이는 20cm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양지, 반음지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 종류를 들이셔서 식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20cm 정도의 간격을 두시면서 키워주시면 포기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앵초는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죠. 또한 햇빛을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햇빛 가득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더 성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앵초 화분을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꽃이 빨리 져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 서늘한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꽃이 오래오래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죠. 또 물을 주시고 나선 역시나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또 이게 물을 주실 때 잎이 이렇게 화분 전체를 덮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잎을 살짝 들추어서 흙 사이사이로 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냥 물을 한 번 줬을 때는 잎과 꽃에만 물이 묻지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지는 육안으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품인 경우에는 포기도 좋고 잎도 많이 자라난 상태여서 물이 흙 안쪽 화분 구석구석 들어가서 진짜 물이 필요한 뿌리 부분이 물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쿡 찔러 보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죠. 색깔 다양한 트로피칼입니다. 열대성 색깔 때문에 트로피칼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농원의 앵초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색상 골라서 여러 가지 색상을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식물은 사랑초입니다. 사랑초는요, 지금부터 봄까지 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휴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꽃이 없더라도 여름철 지나고서 가을에 다시 식재를 해두면 또 겨울부터 꽃을 보실 수 있는 사랑초도 정말 많이 농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초만 보고 농원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연두빛 농원은요,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매우 찾아오시기 편합니다. 농원에는요, 정말 다양한 꽃부터 야생화 그리고 묘목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놀러 오셔서 재밌게 구경해 보시고 다양한 식물 이야기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잎 사랑초입니다. 잎의 색상은 매우 진하고 잎은 매우 큼직큼직한데 꽃잎은 이렇게 화사한 느낌의 하얀색 느낌을 가지고 있는 꽃이 피어납니다. 호꽃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큰 편에 속하죠. 하바 사랑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랑초여도 입장의 모습과 꽃의 크기가 다 달라서 사랑초 구근들을 따로 채취하고 보관하여서 식재를 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사랑초를 많이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초를 키울 때에는요, 역시 햇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가 없는 흐린 날에는요, 사랑초의 꽃잎이 오므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햇빛이 짱짱하고 햇살이 가득 들어올 때는 예쁜
꽃들을 방긋방긋 잘도 보여주는 게 또 사랑초인 것 같습니다. 사랑초는요, 물을 주시고 나서 가습이 오지 않게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더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데요. 다음 식물은 천리향 되겠습니다. 천리향이 꽃망울을 몇 포트에서 터뜨렸는데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응원의 향기 좋은 식물을 찾고 계신다면 차이나 자스민과 천리향 추천드리겠습니다. 천리향은 사각포트와 15cm 중품 포트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꽃이 모아서 피어나고 수영도 시원시원하고요. 잎장도 길쭉길쭉한 것이 또 동남아 식물의 느낌도 나는 것이 천리향 되겠습니다. 잎장이 황금빛깔의 무늬가 얼핏 보여서 매우 트렌디하면서 깔끔한 모습 보여주죠. 향기 좋은 식물로 강추드리는 천리향입니다. 천리향은 꽃향이 천리까지 간다 하여 천리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이기 때문에 향이 매우 진한 것은 말할 나위 없죠.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되는 중국 원산지입니다. 바깥쪽은 붉은빛 강한 자주색이 드는 것이 꽃의 매력이고요. 안쪽은 자세히 보면 흰색의 꽃을 피워줍니다. 천리향은 나무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수영을 생각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리향의 수영을 잡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랄까를 상상해 보면서 줄기를 다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꽃이 모두 지고 나서 해주어야겠죠. 다음 식물은 꽃고비입니다. 야생화 꽃고비죠. 우리나라 북부지방, 특히 평북, 한남, 한북 지역의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온대 중부권에서 발견이 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높은 숲 사이에 감목림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인데요. 많은 야생화 전문 사진 작가들도 백두산에서 찍은 꽃고비 사진들을 많이 발표하곤 합니다. 다음 식물입니다. 울릉도 만병초인데요. 울릉도 망명초는요, 다른 망병초에 비해서 확실히 노지 활동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서늘하고 습한 공간을 선호하는 만병초고요.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노란무늬 흰 붓꽃입니다. 꽃말은 절제된 아름다움입니다. 영어 이름은 코리아나 아이리스입니다. 코리아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자랑스럽게도 다른 나라에 없게 우리나라의 특산종이라는 것이죠. 매우 희귀한 야생화입니다. 처녀치마입니다. 처녀치마는 우리나라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서 자생하는 내한성이 정말 강한 상농 수꾼초입니다. 따라서 복수초나 노루기처럼 이른 봄 속에서도 꽃을 예쁘게 피워주죠. 야생화의 특징이 약간 높은 산이나 계곡과 습기가 있고 반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성장을 한다는 거죠. 병원에는 꽃방망이도 있죠. 꽃방망이 이렇게 지상부는 겨울이면이지만 뿌리는 아주 튼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는요, 치마를 입고 춤추는 여인의 모습 같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꽃 색상도 정말 예쁘죠. 꽃봉오리가 맺혔다가 벌어지면서 꽃이 피어나는데 그 모습이 신기하고 예쁘죠. 겨울에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요. 후쿠시아는 연중 환경이 맞으면 사계절 피는 꽃이 되겠습니다. 비늘꽃과의 소금목에 속하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아래를 향해 피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행인 화분에 식재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노지 페랭이꽃, 향기 페랭이, 향기 카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향기 페랭이라고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종류는 투톤 색상과 약간 다홍빛, 빨강빛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다홍 페랭이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일반 카네이션에 비해서 꽃이 작지만 추위에는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야생화의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향기 페랭이 색의 특가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향기 페랭이는요, 노지 식재가 가능한 식물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식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도 땅이 얼어있고 기온도 낮아서 추워서 힘들고 식물도 너무 갑자기 실내에서 있다가 실외로 나가게 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봄에 땅이 살살살살 녹기 시작할 때 식재를 해 두시면 아주 잘 성장하면서 봄에도 예쁜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야생화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3개의 할미꽃 보여드릴게요. 유럽 할미꽃은 보랏빛깔로 피어나고 토종 할미꽃은 진한 레드 색상으로 빨간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노랑 할미꽃은 이름 그대로 노란 색상으로 피어나는데요. 할미꽃 3종 세트를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새 솜털과 같은 잎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 델피늄입니다. 가장 먼저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총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겹 델피늄은요, 일반 델피늄에 비해서 꽃이 겹꽃으로 피어나는 화려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도 참 잘하기 때문에 겨울 지나고 나서 초봄에 땅이 녹기 시작할 때 식재해 두시면 그 다음 해부터 노지에서 활동 잘하면서 성장할 겁니다. 겹 델피늄을 저희도 작년에 식재를 해 두었었는데 꽃을 계속해서 또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종아리까지 꽃이 길게 뻗어가면서 자라나고 키도 크게 자라나는데 현재 보여드리는 종은 종아리에서 약간 밑까지 자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키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시원시원한 수영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지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황도 매우 독특한 야생화여서 매니아층도 많고 요즘 들어 인기가 정말 많은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불꽃앵초 혹은 촛불앵초라고 불리는 앵초 식물입니다. 다른 앵초에 비해서 길게 촛대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앵초고요. 영공앵초입니다. 아우라콜라라고도 불리는 앵초인데 현재는 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색상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옆에는 복수초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상태, 꽃몽오리가 밍글밍글 만들어진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려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려나는 연잎을 닮은 잎을 가지고 있고 꽃도 이렇게 펼쳐져 있듯이 피어납니다. 호고심에도 불구하고 꽃잎이 하나하나 잘 보여서 눈에 확실히 띄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나가는 모습이 매우 서정적이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서양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시디움 판타지아입니다. 대다수의 난처럼 착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식물 되겠습니다. 물마름에 강할 것 같지만 그래도 물주기 관리가 필요한 식물 되겠습니다. 키우기 쉽고 꽃이 오래가는 종류 되겠습니다. 무조건 어렵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향긋한 폭죽이 터져 나오듯이 예쁜 꽃이 피어나는데요. 분홍의 작은 나비가 풀 위에 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작지만 화사한 느낌 가득히 보여줄 수 있는 신비로운 서양란 되겠습니다. 물만 꾸준히 놓치지 않고 키운다면 한타지아, 긴기아난 모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이나 개화를 하기 때문에 인기가 또 많은 서양란이기도 하죠. 키우다 보면 언제 분갈이 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줄기와 뿌리가 풍성해지면서 기존 화분을 가득히 채워주는 시점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서 2년에 한 번 해주는 게 좋고요. 봄에 꽃이 진 후에 꽃 다 보시고 나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할 때에는요, 화분 한 채수 큰 것으로 선택해 주시고 바크나 수태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배수와 통풍에 신경 써 주시면 뿌리 분갈이 아주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종자 번식과 포기 나누기로 번식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플러스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꽃이 피어나면 너무 예뻐서 웨딩 부케나 다양한 꽃다발, 꽃바구니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잘 자라나는 화초라 생각해주세요. 라넌큘러스 물주기는 흙 표면이 마르며 화분에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죠. 또 화분에 키울 경우에 여름에까지 꽃을 불려주다가 여름 동안에는 성장을 멈추면서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돌고래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푸른 꽃이 마치 시원한 바다에 사는 돌고래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델피늄은요, 꽃이 매우 여리여리해 보여도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식물입니다. 파란 색상이 주는 특유의 시원함과 청량함으로
식물로 인해서 유럽 정원에 신비감을 얹어줄 수 있는 식물입니다. 화분에 키울 경우에는요, 묵은 떡잎을 잘 제거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델피늄은 꽃말이 좋기 때문에 선물로 해 주어도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델피늄입니다. 그런 크로커스입니다. 총 3가지 색상의 크로커스 있는데요. 원산지는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 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인기 많은 원예 식물입니다. 크로커스는 알뿌리와 비슷하게 생긴 두꺼운 줄기인 구슬줄기에서 자라며 잎은 꽃이 핀 이후에 자라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수선화인데요. 수선화는요, 종류별로 총 12종류나 되는 수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향기가 솔솔 나는 향수선화부터 노란색 색상의 겹고새의 겹수선화, 미니 수선화, 그리고 현재 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줄리아 제인까지 정말 다양한 수선화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선화 다음으로는 히아신스인데요. 히아신스도 5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굵은 식물들은요, 꽃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햇빛이 잘 필요합니다. 실내에서도 히아신스는요,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히아신스만의 특징은 향기가 매우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5가지의 히아신스 모두 키우다 보면 매우 좋은 향기에 취할 수 있죠. 차이니스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은요, 꽃에서 나는 향기가 매우 좋죠. 자스민 차, 무리화차가 따로 있을 정도로 향기로운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가을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작은 꽃봉오리들이 더 많이 생겨날 예정인데요. 늘어지는 가지의 초록 잎들이 매우 예쁜 느낌입니다. 저희 1개는 랜덤 발송되는데 2개 이상부터 최대한 색상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죠. 스토크는요, 꽃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 친숙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정원 가꾸기에도 좋고 꽃병에 꽂아서 실내에 두기도 좋은 식물이 스토크입니다. 스토크는 저온에 강한 내한성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더운 환경보다는 어느 정도 저온 처리가 되어야지 개화를 잘 보여주죠. 마라고데스 앵초는요, 진한 분홍색, 연분홍 2가지 색상 농원에 들어와 있죠. 겨울부터 봄까지 윗부분에서 꽃대 나오다가 이렇게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꽃이 층층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매우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오보코니카 앵초도 보여드릴게요. 오보코니카 앵초는요, 잎이 상대적으로 다른 앵초에 비해서 크고 넓고 꽃대가 낮게 올라와서 피는 유형을 말합니다. 오보코니카 앵초 혹꽃임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매우 화사하고 꽃의 크기가 커서 눈에 매우 잘 띄는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오보코니카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인데요. 여름철을 잘 견딘다면 단연초로도 키워볼 만한 식물 되겠습니다. 라벤더는 꽃의 향기, 잎의 향기 너무 좋아서 예로부터 허브 식물로도 정말 많이 알려진 식물입니다. 허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보랏빛깔의 매력적인 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식물은 보카시 철쭉 소품인데요. 대품, 중품 사이즈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담하고 예쁜 사이즈입니다. 각각의 포트마다 꽃대, 꽃몽오리가 생겨져 있는 상태고요. 뒤로는 쿠페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꽃들이 줄기를 따라서 종종종종 피어나는 쿠페아입니다. 얼굴이 작은 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초연초는요, 파란 색상 들어와 있는데 12cm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연초는요, 마치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꽃이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하늘 줄기 끝에 꽃 뿅 하고 달리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앵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앵초인데요. 빨간 색상의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 중에 무늬가 들어가 있으며 희귀하다고 느껴서 희귀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잎에 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앵초인데요. 색상이 3번 변한다 하여 무늬 3색 앵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진한 분홍색 쌍까지 하나의 식물에서 다양한 색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삼색앵초입니다. 앞서 보신 무늬 삼색앵초에 비해서 잎의 색상에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색앵초 모두 월동이 가능한 식물들이고 추위에도 강하죠. 원종 시크라멘입니다. 진 분홍 색상이 계속해서 개활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시크라멘이 추위에 약하다면 원종 시크라멘은 추위에 매우 강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 시크라멘은요, 아주 올망졸망한 꽃들이 아래를 향한 듯이 매우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다음은 징구르마입니다. 농원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인기를 보여주는데요. 꽃은 하얀색으로 피어나는데 꽃이 지고 나서 수술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아이리스 핑크파르페입니다. 시베리아 붓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노지활동 야생화로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 모두 강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구근씩 식재가 되어 있는 구근 식물입니다. 열심히 성장을 해서 예쁜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절화 안개꽃을 닮은 장미 조팝입니다. 줄기에 꽃이 다닥다닥 달린 듯이 피어나는데요. 이맘때는요, 이렇게 잎과 꽃이 모두 없지만 들이시기에는 참 좋은 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죠. 꽃이 예쁜 시기에는 다 수요가 높아져서 꽃의 가격도 상승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미 조팝 이외에도요, 이렇게 애기 말발돌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홍 애기 말발돌이 15cm 보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죠. 높이는 60cm에서 50cm 정도의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여름 야생화라 생각해주세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지금 알리움 포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퍼플 센세이션입니다. 구근의 크기에 따라서 10cm 포트와 15cm 포트 두 가지 크기로 식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알리움은 외떡잎 식물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알리움, 퍼플 센세이션, 글로브 마스터 모두 보랏빛의 큰 둥근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리움은요, 예전부터 정말 추식구근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해 주셔도 너무나 좋을 정도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요, 매우 우아하고 고혹적으로 피어나는데요. 식물 아직 이렇게 작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잎의 모습, 줄기의 모습이 매우 꼬불꼬불하여 바비아나 꼬불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미니 만병초도 있습니다. 연한 하늘색을 닮았는데 실물로 보면 약간 연보랏빛도 도는 느낌입니다. 한여름에 고온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반그늘로 옮겨서 키우기 시작하면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애기별꽃은요, 통풍을 잘 시켜주면 겨울철 베란다에서도 무리 없이 잘 성장합니다. 작은 별 모양의 푸른빛 꽃을 개화하는 별감감이인데요. 크로바 꽃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식물이죠. 그 옆에는 외성 후룩스 있습니다. 진 분홍 색상으로 피어난다 생각해주세요. 후룩스 식물은요, 자체가 생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도 꽃을 많이 피워주죠. 프로겐스 바람꽃 역시 정말 매니아층이 많은 식물입니다. 꽃이 동글동글하면서도 귀여운데 색상이 정말 화려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사토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묵은둥이 레위시아입니다. 목대 정말 단단하죠. 다음 식물 짜보아주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보아주가는요, 원산지가 유럽인 꿀풀과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벨뱅크 뱀부입니다. 앞서 보신 주황 뱀무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이 피어나기 전에 잎은 이렇게 주황 뱀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이 피어나면 확연히 다른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매화 헐떡이 보여드릴게요. 매화 헐떡이 이름부터가 매우 야생화 같은 느낌 들죠? 야생화입니다. 하얀 색상의 별 모양의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수직으로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동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동이, 녹화 색상의 녹화동이,
그리고 주황동이까지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겹동이는 약간은 민들레를 닮은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입장은 작은 시크라멘과 비슷한 느낌도 보여줍니다. 겹동이 다음에 보여드릴 녹화동입니다. 녹화동이는 아직은 꽃이 피어나지 않았는데 꽃을 보시면 각각의 동이 다 키우고 싶을 정도로 오묘한 매력을 보여주죠. 주황동이는요, 입장의 색상이 앞서 보여드린 2가지 색상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 가지고 있고 자색 빛깔도 보여줍니다. 세랭이 다음 보여드릴 식물 역시 매우 독특한 느낌의 식물인데요. 바로 유럽 봄바지입니다. 앙증맞은 꽃대가 쭉 뻗어 올라오는데요. 봄에 예쁜 하얀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완전 양지는 햇빛이 약간은 일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킬라는 식재할 때 간부, 즉 지표면과 뿌리가 경계되는 부분을 위에 올라오게 식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깊게 식재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또 간격은 너무 좁게 심는 것보다는 최소 20에서 30cm 간격을 띄어서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구름국화인데요. 구름국화는요, 뒤태 미인이라는 별명이 있죠. 꽃의 앞면을 보았을 때랑 뒷면을 보았을 때의 느낌이 새삼 다르죠. 구름국화는요, 고산지대의 땅에 붙어서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피식물처럼 활용도 가능한 농원의 완다잉초는요, 총 3가지 색상이 있고요. 앞서 보신 폴리아나 앵초 시리즈와 또 다른 야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화사한 느낌의 색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스텔 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특히 블루 색상 경우에는요,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소량으로 남아있는 거 꼭 확인해주세요. 농원의 폼폼 앵초는 총 7종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가지 세트로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색상을 보실 수 있죠. 다른 앵초에 비해서 추위에 강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폼폼 앵초는요, 이렇게 꽃대를 나중에 쭉 올려주면서 낮게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하시든 정원에서 키워주시든 아담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터치미 앵초입니다. 터치미 앵초 5가지 색상이 모두 다 다르면서 정말 화려하게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터치미 앵초 5종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이 예쁘면서도 호꽃임에도 불구하고 쨍한 느낌으로 눈을 사로잡는 식물입니다. 식물 자체와 꽃 자체가 귀한 겨울철에 매우 반가운 식물 중 하나죠. 다음 식물은 청아지손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아지손이는 청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상용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이고요. 줄기가 늘어지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 건조에도 강한 고산지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청색으로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청아지손이 풀이라 이름이 붙었죠. 줄기는 포복성으로 옆으로 퍼지듯 자라납니다. 그 옆에 녹화상록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종류는요, 농원의 녹화상록 의아리, 그리고 몬타나 의아리, 홑꽃, 그리고 상록의아리 중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골고루 입고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은 분홍색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리스본을 처음 보는 경우에는 뭔가 솔잎을 닮은 듯한 모습도 보이고 다육성 성질을 가진 다육식물인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리스본은요, 밝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 옆에는 무늬가 들어간 무늬 장구채입니다. 꽃대가 마치 장구채처럼 생겨났고요. 꽃도 보시게 되면 매우 크고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풍성한 느낌의 이메리스도 있습니다. 이메리스 하얀 색상, 분홍 색상 세트로 구매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2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고요. 흰색은요, 꽃몽오리와 꽃을 보여주기도 한 포트가 생겼습니다. 분홍 색상은 올해 정말 인기가 많은 색상이기도 하죠. 다음 보여드릴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는 무려 종류가 4종류 있죠. 언제나 보아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디기탈리스는요, 자라면서 수직으로 성장하면서 자라납니다. 새입니다. 솔체는 스카비오사라고도 불리는 식물이
식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생할 때에는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식물인데요. 푸른 색상과 보라 색상 두 가지 색상을 오묘하게 띠는 둥근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꽃이 여러 개 모여있는 형태로 자라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냉기를 뚫고 피어나는 또 하나의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쌀입니다. 농원에는 총 4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라쌀이로 유명한 식물인데요. 그 외에도 3가지 색상을 또 보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 되겠습니다. 쌀이는요, 늦겨울부터 봄까지 꾸준하게 꽃을 피고 지고를 반복해 주면서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식물은 겹고강나무입니다. 현재 잎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새잎과 새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눈을 위해서 잠시 휴면기에 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고강나무 받으신 다음에 바로 식재하시기보다는요, 언땅이 녹을 즈음에 식재해 두시면 더욱더 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원의 팥꽃나무는요, 총 2가지 색상과 종류가 있는데요. 꽃이 라일락과 비슷한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잔잔하게 피어나는데 매우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색상도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아담하기에 예쁜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어나서 인기가 요즘에 정말 많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연두빛 농원을 구독해 주셨다면 팥꽃나무의 인기 알고 계실 텐데요. 팥꽃나무는요, 꽃이 오랫동안 피어나서 불명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명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죠. 크기가 작아서 100cm 내외로 자라나게 됩니다. 잎은요, 보시게 되면 개나리와 또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꽃은 물이 지어서 피어나죠. 관상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봄철에 피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들이시기 딱 좋죠. 다음 식물은 밥티시아입니다. 중품 15cm에 심겨져 있고요. 콩가 식물로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키울 수 있는 노지활동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색상이 있고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리 잡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리를 세팅하기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과 혼합 식재해 두어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토종알미꽃입니다. 노지활동이 정말 잘 되는 단연초 야생화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토종알미꽃 분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봄을 알리는 반가운 식물이기도 하죠. 땅속에서부터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형성해서 잘 자라나죠. 점점 자라나면서 고개를 숙이는 할미꽃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원에 깽깽이 풀도 숨을 쉬고 있는데요. 깽깽이 풀은요, 보랏빛 꽃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어나기 때문에 정원의 암석 등등에 식재해주기 너무 좋습니다. 또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고 이와 같은 추위에서도 잘 견뎌내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계속해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은방울꽃입니다. 지상부는 이렇게 말라 휴면기의 상태에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뿌리는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눈 사이로 자라나는 복수초 있습니다. 새복수초와 개복수초 2가지 종류가 있죠. 개복수초와 새복수초 어떻게 구분할까요? 개복수초는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활짝 피어 꽃만 보이다가 잎이 나온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복수초 다음에 또 보여드릴 식물이 바로 노루기인데요. 노루기 역시 2가지 토종 노루기와 새끼 노루기로 나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종 노루기에 비해 특히 노루기 꽃이 더 작고 귀엽게 울망졸망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종 노루기는 청보랏빛으로 꽃이 많이 피어나는데 간혹 하얀색 꽃도 보이더라고요. 꽃에 솜털이 나서 자라나는 모습 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우아하고 고혹적이며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는 바츠첼라인데요.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 품종으로 촉도 많고 이쁜 색감이 특징입니다.
다른 목단에 비해서 작게 자란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우후 풍강은요, 우아한 느낌의 핑크 색상인데 흰색이 테두리를 감싸고 있고 핑크색이 안쪽으로 감돌면서 자라게 되는 베스트셀러 목단 되겠습니다. 홍비치 역시 매해 많이 찾는 품종 중 하나 있는데요. 진한 붉은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품종 되겠습니다. 예홍 환채는 환하게 빛나는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목단 되겠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붉은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붉은 색상 원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품종 되겠고요. 도금은요, 보카시 목단으로 인기가 정말 많죠. 지난해에도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조기 품절에 유념해 주셔야 하는 품종 되겠습니다. 저희 화왕은 꽃 중에 왕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죠. 걸맞게 붉은색과 적자색이 절묘하게 피어나는 품종 되겠습니다. 키는 150cm 내외로 성장하게 되죠. 무균, 전륜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고 고혹적인 자태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검붉은색 목단 품종 중에 단연 기품을 자랑하는 품종이죠. 그리고 황간 보여드릴게요. 황간은요, 예로부터 일본의 하얀 목단과 미국의 노란 목단으로 만들어진 품종으로 유명했습니다. 은은하고 연한 노란 색상 피워주죠. 진한 노란 색상을 원하신다면 바츠첼라, 연한 노란 색상 원하신다면 황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령도와는 은은한 분홍 색상이 매력적인 목단으로 꽃잎은 분홍색, 꽃술은 자홍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색상이 정말 조화로운 편에 속하는 목단입니다. 저희 목단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pH 농도 7.0을 선호하기 때문에 심으시고 석회가루 살짝 뿌려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심을 때는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메워질 정도로 물을 주시고요. 둔턱을 만들어 주시고 배수가 잘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단은 겨울철에 식재를 해도 잘 적응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첫 해가 추위 때문에 부담된다 느끼시면 부직포 살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웬만한 따뜻한 지방이라면 그냥 키워도 아주 전혀 무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강원도나 서울 이북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고 느끼신다면 꽃눈이 마르지 않게 물을 오히려 자주 주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식재를 해주신다면 내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꽃 보는 첫 해는 적응도 하고 세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진보다 못나게 보이는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시고 한 해를 지나게 되면 건강하고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되죠. 각약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식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에 심는 경우 구덩이를 파주셔서 뿌리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0cm 정도 파내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보이도록 촉수가 보이도록 식재해 주시면 되겠죠. 식재 간격은 여유를 두시면서 50에서 70 정도 생각하시고 식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보로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색상은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해 주실 때 흰색 계열, 분홍 계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원체 랜덤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 색깔을 확실히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식물로 유럽, 서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이고요. 키는 20에서 50cm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12월부터 3월 사이로 대표적인 겨울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노지 식재 가능하고요. 노지 월동 잘하는 겨울철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도 많이 키워주시는데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뿌리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화분을 늘려주시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받침나무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받침꽃, 흰 받침꽃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칼리칸투스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성장이 잘 되고요. 꽃은 목련이나 수련을 닮았는데 이와 또 다르게 매우 개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소가 늦은 것이 특징이죠. 백합 보여드리겠습니다. 흑백합 뿌리 돌고 있고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흑백합은 매우 고혹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백합 되겠습니다. 흑백합 말고 농원에 흑색의 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흑패모 되겠습니다.
흑패모 이렇게 12cm 보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데 검은 날이라고도 불리는 흑패모는요 5월경에 꽃이 피어서 6월, 8월까지 피어나는 꽃은 여름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백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 고엽초는 봄에 앙증맞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이렇게 요맘때 가을 겨울 시즌에 키울 식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식물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오히려 식물들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야생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고 또 겨울 식물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동백 역시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식물 맞습니다. 동백꽃 종류별로 이렇게 꽃망울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농원에도 동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cm 보트부터 다양한 종류의 중품 동백도 있기 때문에 중품 동백은 문의 주시면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독일붓꽃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독일붓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원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각광받는 식물이죠. 각각 보여드리는 식물들도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인데요. 꽃이 풍성하고 화려해서 정원의 활기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식재를 해 놓으면 매년 봄 또는 초여름에 화려하게 개화를 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독일붓꽃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포트를 보시면 뿌리가 너무 깊게 식재되지 않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붓꽃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식재를 하실 때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식재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요. 뿌리의 윗부분이 흙 위로 약간 드러나게 심어야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얇게 식재해서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드시면 잎을 잘라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추위에도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 걱정해 주지 않아도 좋지만 땅이 녹을 즈음에 식재해 주는 게 좋죠. 오늘은 독일붓꽃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